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주식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과세를 계속 해왔거든요. 일부 대주주만 과세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소액주주들도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요, 양도차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당분간은 비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죠. 세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그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서 22%고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7.5%나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하는 대신 뭐 혜택 아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손실 상계를 위해서 주식 투자에서 손실 났을 때요, 손실 난 부분들을 2월 과세를 3년 동안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즉, 올해 손실이 났으면요, 내년도에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올해 손실분하고 합쳐져서 상계 처리한 다음에 손실이 계속 나면요, 계속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 과세 기간을 3년 동안 2월 과세 기간을 정해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행 증권거래세가요, 매도할 경우에 0.25%거든요. 그런데 0.1% 낮춰서 0.15%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그런 양도소득세 그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문제점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이 너무나도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선진국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금액에 따라서 0%에서 20% 정도 그 부과하고 있고요. 영국은 10에서 20% 정도, 일본은 20.315%로 단일세율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단일세율로 좀 높은 편이지만 26.375%입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요, 최저가 22%고요. 최고가 27.5%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주식시장의 어떠한 그 경력이라고 할까? 경륜이 굉장히 짧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갑작스러운 과세라고 하는 그 도입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황당해하거나 투자를 망설여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세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현행 22%에서 27.5%를 뭐 부가가치세 수준이 10% 이하로 낮춘다든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에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증권거래세를 0.2%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식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증권거래소마저도 부과를 하니까 이중과세 논란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중과세죠.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중 하나는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양도소득세를 폐지가 아니라 이제 시행하지 않는다면 더 좋겠죠. 문제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식 양도 손익에 대한 손실 상계 2월 과세 기간을 3년밖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에 손실이 5천만 원이 났어요. 근데 내년도 또 후년도 그 다음 연도 3년 동안에 그 이익이 났으면 상계 처리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익이 안 났다. 그러면 올해 5천만 원 손실 난 부분들은 그냥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월 과세 기간이 너무 짧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선진국의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일본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 2월 과세 기간을 3년으로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10년입니다. 그리고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한번 손실을 겪었다. 그러면 그 손실을 보존할 때까지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좀 이러한 방법들을 배워서 투자자의 어떤 손실 보존이라든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그 2월 과세 기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손실상계 2월 과세 기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처럼요, 그 투자자가 손실이 났다면 손실을 다 보전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 네 번째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요. 양도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통 원천 징수 안 하거든요. 근데 원천 징수를 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2월에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한 3천만 원에 대해서 22%, 660만 원을 원천 징수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5월 달에 양도 손실 3천을 봤다고 봤을 때 서로 상계 처리한다면요. 그 수익은 2천만 원밖에 안 났기 때문에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바로 660만 원을 먼저 원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었다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660만 원을 먼저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찾으려면요, 귀찮게도 다음해 이듬해 5월 달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요,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5월 달에 원천 징수했다. 그러면 무려 1년하고 2개월 이상을 660만 원에 대해서 내 돈이 아니죠. 그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한 푼의 이자도 없이 다시 돌려받는데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그 660만 원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쓸데없이 확정 신고나 환급 신청에 어떠한 행정 절차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는요. 이것도 소득세랑 비슷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 양도소득세를 확정을 해서요. 금액이 얼마다고 명시한 다음에 부과를 한 다음에요. 다음에 뭐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게끔 유도한다면은 뭐라고 할까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참고로 양도소득세 신고 체계를 이참에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는요,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하고 양도세를 납부하거든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 이후 2개월 이내 하게 돼 있고요. 이듬해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더 받을 게 있으면 더 받고요. 아니면은 돌려받을 게 있으면 돌려받고 아니면 낼 게 있으면 더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개선 방안은 자동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잦은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현행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6개월이죠. 말일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해야 되고 나중에 확정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잦은 양도로 주식 거래요. 잦은 양도에 따라서 업무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양도소득세 확정 부과한 다음에 이듬해 3월까지 납부하면은 자질구레한 어떤 행정 처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거주자는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세에 대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거주자는 양도 등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 과세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절세, 주식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